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이 1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주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 앞서서 시장에 대한 점검 한번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모처럼 만에 빨간불을 켜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은 0.8% 정도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은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0.6%대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상승 중.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보면요. 어느덧 2,500포인트 선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래소 시장이. 그리고 2,300포인트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제 2,400포인트를 회복하고 이제 2,500포인트까지 눈앞에 있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 이 특징을 살펴본다면요. 시장은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환매라는 건 어떤 한쪽 업종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 업종이 어제 올라갔다면 오늘은 또 다른 업종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매매할 때는 올라가는 종목을 보통 따라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순환매가 도는 장에서는 매매를 할 때 올라간 종목보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잡아놓고 순환매가 돌 때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악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또 새로운 추가적인 악재까지 나왔어요. 뭐 대만, 뭐 중국과 대만의 어떤 또 약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있는데요. 일단 항상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것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주가가 또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이것 때문에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좀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쨌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장 안에서 이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에 또 임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하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분위기를 좀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상담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화 참여 방법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 통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이데일리TV 검색하시고 거기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이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예. 연락 삼성 주셨나요? SDS고요. 네, 143,750원에 비중 10%입니다. 143,750원이요? 750원, 네. 네. 자, 이 종목은 오늘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약해요. 아직 어찌 보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은 실적도 좋아요. 그쵸?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그 전에 이제 5월달, 4월달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또 빠진 이유가 이제 결국 이제 상속세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이런 게 이제 시장을 좀 주가가 움직이는데 좀 방해하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 SDS의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삼성그룹 안에서 일단 뭐 IT 그 솔루션 쪽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좀 답답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143,700원이에요. 750원이에요. 혹시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13만 원 이하에서 네. 5% 정도 더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게 수익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네. 지금 거의 상장 이래 역대 최저의 그쵸. 수준에 네. 있더라고요, 주가가. 네. 예, 그래서 13만 원 이하로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이 비중을 15%까지 늘릴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해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저거 종목은 느린데 느려 보이고 좀 안 올라가는데 굳이 저 종목을 지금 사는 게 맞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투자는 그 스타일과 방법에 대한 차이일 뿐이고요. 결국 이제 이 기업이 주가가 지금 아직 못 올라간 거예요. 못 올라갔다는 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그 전에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있지만 나중에 뒤늦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 뭐 탄력이 작을 것이다. 그런데 이 종목은 올라갈 때도 거의 뭐 1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13만 원 정도 아래에서 5% 정도 잡는다. 그러면 저도 만약에 13만 원 아래에서 5% 정도 비중을 잡는 건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익 극대화를 하고 싶다. 결국 이 기업은 뭐 단기 단타를 치려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돌려낼 수도 13만 원 아래로 빠지지 않고 여기서 흐름을 돌려내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위쪽으로 보면 13만 7천 원 가격대 보이시죠? 사실상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흐름은 이제 횡보해서 위쪽으로 전환이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도 괜찮지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13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그때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되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13만 7천 원 가격을 넘어설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시겠죠? 멘토님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랑 16만 원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봐도 될까요? 나눠서 보셔도 되고요. 저는 근데 삼성 SDS라는 회사 전에 이제 삼성 SDI라는 회사 있죠. 예. 삼성 SDI라는 회사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그 삼성그룹 안에서 핵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2016년도에 주가가 안 움직이고 계속 여기서 떨어졌다가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뭐 15만 원 정도 잡아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5만 원 왔을 때 그때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그때 상황 보고서 목표 주가를 좀 더 올릴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 잘 잡고 그리고 나서 보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GI 특이고요. 네, 매수가는 3,343원. 네, 비중은 지금 줄여서 21%. 네, 21%요. 3,344원이요. 네네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최근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매수해가지고 네, 뭐 비중이 30%였는데 네, 비중을 좀 줄였어요. 네. 혹시 몰라서. 그래서 이걸 지금 비중을 더 줄일까 아니면 그냥 들고 갈까 고민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 이 기업이 이제 상장됐을 때 당시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이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상장되고 나서 따상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밀려버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물론 2차전지 관련 이제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시기. 한번 강하게 바람이 한번 딱 불면은 그 다음에 한동안은 좀 잠잠해져요. 그래서 지금 GI텍이라든지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다음에 또 이번에 좋은 시기가 앞전처럼 오느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두 번째는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고 이제 또 조금씩 이제 반응이 오는 시기에는 적정선에서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전략이 좀 중요해요. 네네. 네, 그래서 GI텍은 뭐 중간에 이제 한번 파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그 정리할 자리는 3,700원 정도를 보고 가세요. 네, 3,700원 오면은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사실 이 종목 안 나오겠습니까?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반등은 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그 다음 그 매도 정리 관점은 4,000원 정도 이 정도를 보고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요. 3,700원 왔어요. 그때 절반 정리했죠.
근데 만약에 네네. 4,000원까지 왔는데 여기서 시세가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죠? 그러면 네네네. 4,000원보다 조금 더 올려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분위기에 따라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멘토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JNK 히터인데요. 네, 제가 9,700원에 네,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조금 오래됐는데 생선 올라가질 않거든요.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건지, 그냥 기다려야 될 건지 네. 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전화 연결을 아주 생전 평생에 처음 해봤어요. 아, 처음 해보셨어요? 처음 됐어요. 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또 처음 이렇게 되셨으니까 잘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네. JNK 히터라는 회사가 네. 참 어려워요. 어려운 회사예요. 이 종목을 근데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9,700원에? 그때 무슨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모르는 게 사람은 아니지만 모르는데 뭐 수소 좀 해서 그때 꽤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방송 보고 그냥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그때 잘 모르고 매수하셨죠. 근데 네. 지금도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라든지 주식에 잘 대해서 몰라요. 잘 모르죠. 네. 그러면 지금 주식을 다 사셨어요?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다 있죠. 다른 종목도 많은데요. 그렇죠. 그 종목들 손실 아니에요? 진짜 손실이에요. 봐봐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아마 주식을 시작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한다고 하니까 뭐 너도 해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나도 해볼까? 라고 해서 시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때 은행 이자도 너무 없고 맞아요. 네. 그냥 좀 어떻게 좀 해서 뭐 나도 좋다고 하니까 네. 용돈벌이라도 좀 하나 손주도 용돈도 좀 주고 뭐 그러려고 근데 해봤는데 보세요. 네. 근데 지금 후회를 하죠. 왜 했을까라는 후회가 되지 후회 않나요? 많죠. 맞아요. 네, 후회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대학에 합격할 수 있나요? 못하죠. 네, 근데 맞잖아요. 그죠? 공부가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그거 봐요. 있어서 그런지. 근데 공부를 만약에 못한다. 이 주식이라는 건 공부를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많이 알아야 네. 돼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알아야 있어요. 돈을 버는데 만약에 그걸 못한다 그러면 주식을 안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많이 손실이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손실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네. 손실이 끝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손실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그만둘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란 말이죠. 저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시장이 좀 올라오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그래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주식은 어느 정도 좀 회복됐을 때 그냥 나와서 그냥 다른 쪽에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대로 가다가 더 많은 손실을 봐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손실 보면 감당되시겠어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JK엔서는 네,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수익이 조금 이렇게 건전이라도 오는 주식을 제가 좀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줄여 나가시고 줄인 돈은 주식을 다시 사지 마세요. 네, JNK 히터는 6,500원. 이때부터가 좀 문제예요. 6,500원 왔을 때 주가가 좀 힘이 없으면 그때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6,500원까지 왔는데 좀 힘이 더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7,000원까지만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다날이고요. 다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750원, 그리고 한 3% 조금 넘어요. 7,750원이요?
7,750원.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아, 7,700원. 내가 종이 적어놓은 거 어디 갔나? 아까 아. 한다고 네.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네. 근래에 매수하신 거예요? 최근에? 네네네. 아, 네. 그래요? 그게 네. 궁금했던 거예요. 네. 정확한 네. 날짜는 괜찮고요. 네네. 뭐 최근에 했는지 아니면 뭐 그 전에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아니, 최근에 했는데요. 네. 네, 아까 적어놓은 메모지가 지금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익은 지금 한 3% 조금 넘는데 한 조금 있더라. 지금 수익이 조금 있어요. 네. 수익은 조금 있는데 이게 그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네. 이게 구매를 좀 더 해야 할지 네. 아니면 이게 조금 지금 이 상황에서 음, 뭐 팔아야 될지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싶어서 그래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단타로 보신 거죠? 단타 하시려고. 그죠? 네네 맞아요. 네. 단타가 이제 네. 물론 단타는 이제 빠르게 네. 수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단타는 종목 대부분이 주가의 변동이 좀 큰 종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빠르게 반대로 네. 떨어지면 이게 답이 네. 잘 안 나와요. 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단타를 또 하는 사람들은 네. 하루 종일 이 주식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하루 종일 주식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 하루 종일은 안 지켜보죠. 그렇죠. 그러면 네. 단타는 네. 지금 시기엔 단타보다는 차라리 네. 내가 내 환경과 네. 내 투자 성향과 스타일에 맞는 주식을 네.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단알은 일단은 제가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네. 여기서 네.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아, 올라오면 팔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어, 최소한 8,500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 단타 말고 조금 다른 네.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도 사실은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게 단알이, 그죠? 네. 요즘에 좀 답답하고 네. 하니까 좀 빨리 수익이 났으면 해서 네, 이런 그런 종목을 것도 보게 돼요. 그죠? 네네, 네. 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사실은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뭐 단타가 아니고, 네.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만 하세요. 단타 할 거예요?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갈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따라서, 조금 왜냐면 그럼- 거기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그러면 좀 네. 길게 가져가면은. 길게 가져가면은 추가 매수도 네.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길게 가져갈 네. 수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아.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네네. 뭐 핀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핀테크? 듣기는 들어는 본 것 들어보고.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미국에서도 홍콩 기업 중에 미국에 상장된 네. 핀테크 기업이 최근에 네네. 보면 굉장히 많이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아,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네네. 국내에서도 금산분리법 이제 네. 이게 좀 완화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네. 핀테크라든지 이쪽 사업도 조금 커질 네. 수가 있어요. 근데 아. 다날이라는 회사도 역시 거기에 같이 묶여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 길게 보면은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길게 본다면 그래서 답이 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만 해야 돼요. 아. 근데 단타로 네. 들어가려고 했다가 단타에서 물려가지고 아. 중장기 갈래요? 이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보셔야 돼요. 단타는, 아, 그렇게 해서 길게- 네, 네. 길게 보실 그럼- 거면 추가 매수 네. 조금 더 하셔서 가셔도 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예. 그러면은 이게 좀 길게 보면은 이게 매수 가격이 이게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한 거죠. 길게 보라고 한 예.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만도요. 네. 62,000원에 네. 15%요. 62,000원에 15%요. 네. 최근에 올라오다 또 그렇게 꺾여요. 네, 그 수혜 미국에는 부품하고 다 좋다고 하는데 네. 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그렇죠. 이게 참 좋다고 해도 이 종목이 안 올라온 건 아니죠. 올라오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좀 그 고개를 숙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왜 이 가격대에서 고개를 숙였을까요? 이 가격대에서 왜?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는 만도라는 회사를 잠깐 차트 보이시죠?
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이 만두라는 회사의 주가 흐름을 딱 보면요. 일정 가격 안에 예전에 만약에 이 만두라는 회사를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보통 어느 네. 가격에서 매수했냐면 지금 위쪽으로 56,700원, 57,000원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주가가 일정 폭 안에서 여기서 내려오면 반등이 나오죠. 그죠? 그렇죠. 올라갔잖아요. 여기 내려오니까 네. 또 반등 나와요. 또 이 깨자마자 또 이렇게 반등 나와요. 또 깨자마자 또 반등 나와요. 그러면 이 가격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가격이죠. 이 네. 가격은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물려 있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손실이 났다가 손실까지 회복이 되니까 이제 손실이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뭐 합니까? 파는 거죠. 네, 던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물량들,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고 나서 움직일 수 있어요. 올라간다면. 그래서 지금은 그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주가가. 다시 네.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이 가격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올라와서 여기 또 흔들리고 있다는 건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은 매수한 가격이 62,000원이잖아요. 그 예. 정도 가격대까지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지금 57,900원까지 찍어온 거에서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 거네요. 그쵸, 맞아요. 네. 여기는 원래 흔들리는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62,000원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는 있을까요? 근데 62,000원, 떨어졌다. 62,000원 와야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업황이라는 게 지금 요새 업황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62,000원까지 왔을 때 그때 업황이 좋아진다, 더 좋다. 그러면 그때는 더 목표 주가를 높여서 볼 수는 있죠. 그럼 일단, 일단 네.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한 번 눌렸으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힘이 세다면 아니면 한 번 네네. 더 조금 더 눌렸다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자리는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일단. 네, 지금 기다리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파미셀이야. 파미셀.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2,700원에 15%야. 12,700원? 네. 15%요?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일주일 된 것 같아. 일주일 되셨어요? 그 손실 네. 갔다가 지금 올라왔네요? 네네. 왜 사신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파미셀이 네. 줄기세포지고 네. 요즘 통 안 갔고 그래서 좀 갈 것 같지 않나 싶어서 한번 사봤어요. 원숭이두창 이건 없고요? 원숭이탕이야? 원숭이두창 관련주로 그거하고- 보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관련돼 있는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그냥 최근에 이걸 잘 알아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이게 네. 지금 5월달, 6월달에 이제 파미셀이 지금 원숭이 두창이 지금 그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해서 뭐 파미셀이라든지 아니면 HK 이노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번 딱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사실 올라가고 있는 거 뉴스를 딱 보면요. 네. 원숭이 두창 재료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딱 뛰어 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주기세포 관련주에서 못 올라갔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올라올 때 잘 빠져나오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거는 네. 운이 좋게 올라온 거죠. 왜냐면 모르고 있었는데 네. 원래 재료가 모르는 재료가 붙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수익 많이 나지 않았나요? 예, 좀 났어요. 네, 일단 그래서 제가 얼마에 매도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절반은 파세요. 절반은. 절반 팔아요? 네, 절반 팔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요. 13,500원만 손절가 잡아놓고요. 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500원. 이렇게 보고 가세요. 11,500원. 네. 예.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그 뉴스 같은 것들 많이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올라갈 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질 때도 그렇고. 네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때문에 ST 그러시나요?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아, 그래요. 13만 4천 원에 10%예요. 13만 4천 원에 10%요? 네네. 어허. 이제 곧 회복되겠는데요? 근데 전번에 올라가는데 못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얼마까지 가면 팔을까 궁금해서요. 이번에 혹시 그 만약에 이번에 올라오면 15만 원 오면은 만약에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안 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팔아야죠. 그러면 네.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 얼마 안 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5만 원 가격 정도는 다시 올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뒤늦게 코로나 예. 백신을 지금 거의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 근데 예. 그 뉴스가 더 갈 수도 이제 있나요? 욕심이 또 15만 원 가면 또 어떻게 되나 싶었고 못 팔으면 또 그러니까. 못 팔면 네. 또 고생해야죠. 알았습니다. 네, 올라오면 그냥 팔아야 돼요. 수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5만 원 오면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역시 강연의 일정이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강연에 꼭 참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 방송은요, 투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유튜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은요, 후성이라는 기업이네요. 후성 18,500원에 5% 비중 매수하셨고요. 오늘 혼자 떨어지는데 지금이라도 버려야 할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이고, 후성이 지금 주가가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후성이 해외 중간 지주사 후성 글로벌 상장 추진, 이 소식이 있고 나서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100% 자회사 후성 글로벌 상장을 추진한다는 보도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이제 비상장 회사인 후성 글로벌, 이번에 상장되는 기업이죠. 이 부분까지 기업의 가치가 같이 반영돼서 주가가 형성된 건데, 만약에 빠져나가서 거기서 상장이 된다면 이 기업의 가치가 분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기업들이 지금 자꾸 회사를 분할을 하고 뭐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를 좀 훼손시키면서 또 그 회사 그룹 차원에서는 그렇게 따로 떼서 상장을 시켜버리면 그만큼 상장 차익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바라고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러면서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 투자를 하잖아요. 거기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서 이제 회복을 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지금 5% 비중이신데, 오늘 좀 급락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 급락 이후에 잠깐 좀 반발 매수세가 또 잠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반발 매수, 그걸 통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장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8,000원 정도 가까이 근처 있죠. 17,000원 이상 올라갔을 때 17,000원에서 18,000원 이 사이에서 잘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현대일렉트릭이네요. 22,000원의 비중 30%. 풍부한 수주량이 미래가 좋게 보이는데요. 목표가 33,000원 갖고 홀딩해도 될까요? 자, 현대일렉트릭. 자, 풍부한 수주량.
좋아요. 자, 일단 지금 보면 22,000원 가격이고 지금 현재 수익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6% 증가. 시장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기업이 미래 가치라든지 실적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매매한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중요한 지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현대일렉트릭은 주가가 28,600원 정도의 이 가격대에서 과거의 고점이 한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또 매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8,000원에서 26,000원? 이 가격대는요, 이 물량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수가 본전이 왔으니 이때는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도가 나오고 그 물량들까지 다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매도 압력이 더 커지면 매수가 따라주지 못하면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은 26,000원에서 28,000원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제대로 시켜주면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는데 그건 33,000원까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위쪽으로 심리적인 가격대는 3만원 정도? 이제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그 뒷자리가 수가 딱 떨어지는 자리들. 그래서 3만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먼저 보시되 지금은 이제 손절가의 경우에도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26,000원. 그래서 26,000원 손절가 3만원 목표 주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나라 M&D. 자, 매수 가격은 8,700원이고 5%. 더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주가가 7,460원이고요. 매수 가격이 8,700원이니까, 주가가 아마 6월 정도? 아니면 5월 정도? 이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나라 M&D. 자,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에서 위험성 이런 것들을 지금 간단하게 이제 실적을 체크해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특별한 그 어떤 뭐 실적 증가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단계 팍팍 이제 튀어 오른다는 건 이건 주가를 움직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이미 위쪽으로 좀 떠 있는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자, 이 고점이 여기서부터 해서 고점이 있다가 고점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점점. 저점도 역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냥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 반등이 나오면 땡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매수가 8,700원에서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비중만 가져가면서 매수가 회복되면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LNF요, 2차전지. LNF요.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7만 2천 원이요. 27만 3천 원. 27만 3천 원이요? 예, 예. 비중은 지금 화면에 90% 나와 있는데 맞나요? 예, 예. 오, 그래요. 거의 그냥 뭐 100%나 90%나 거의 그 비슷한 그 비중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이 기업은? LNF는. 괜찮다고 유튜브에서 나오니까요, 자꾸. 아, 그래요? 예. 주식은 평소에 뭐 공부를 하는 건 하시나요? 뭐 안 했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 추천을 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예, 유튜브에서 위험한데. 뭐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위험한데요, 이거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다행인 거고요. 지금 예. 매수한 가격도 지금 거의 뭐 최고가예요.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 아닙니까? 이 가격에서 매수한다는 건 이 가격에서 또 추천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때 그 텔레비에서요, 네.
대신 증권인가 그래서 35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랬구나. 그런 거 어떻게 믿어요? 자, 방송에서 이제 분명히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 사람들이 다 신이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예, 게 예.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딱 목표 주가 얼마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증권사에서 있죠. 증권사에서 목표 예. 주가 딱 나온 그거 중에서 정확히 목표 주가를 맞힌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 목표 주가라는 걸 믿고 가시는 게 아니라요. 주식은 예. 그런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은 참고를 하는 거예요. 참고를.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왜 내가 이걸 주식을 샀는데 만약에 손해를 보면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예,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아, 공부를 안 하면 지금 이 종목도 만약에 올라왔는데 매수가 오면 팔 거 아닙니까? 그죠? 매수가 오면 아니, 팔수가 나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한 2, 3년 더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2, 3년 더 가져가려고 하면 차라리 LNF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떨어졌을 때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다 올라오고 나서 사는 것보다.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길게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떨어져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LNF는 저는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이거 27만 3천 원이잖아요. 27만 원 가격 정도 오면요. 예. 그냥 이거 정리하고 아, 차라리 이제 다시 주식을 사지 마시고 조금 공부를 예. 먼저 좀 해보세요. 그러면 주식이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그때는 지금은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제 90% 한 번에 막 넣고 하시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 나시는 분들 많아요. 갑자기 종목들이 막 거래가 정지되거나 막 상장 폐지되거나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27만 원까지 오면은 정리 잘 하세요. 아. 네. 그럼 선생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어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지금 다른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다음에 또 다시 전화 주시면 그때 상담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예, 전문가님. 네. 인상이 너무 좋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대우건설요. 네. 7,500원에 네. 매수하고, 네. 7,500원 번전 와서 네. 반전만 팔고 반대로 내려놨거든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좀 할까요? 7,500원 딱 왔을 때 파셨어요, 이걸? 예, 팔았어요. 오, 반전 거의- 팔았어요. 7,510원까지 딱 왔을 때 그때 정확히 파셨나 봐요. 대단하신데요, 이거? 와, 이 가격에서 팔 수 파셨다는 건 걸어놓고 파셨나요? 뭐 진짜 잘 파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네.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했어요. 추가 매수를 잠깐만요. 할 수 있는 가격은 맞아요. 할 수 있는 가격은 맞는데요. 근데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시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보통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뭐 건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을 살 때는 다 대출이 낀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 대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신규로 집을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다가 또 한 가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더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떨어질 여지도 있다. 그러면 이왕 살 거면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얼마인데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5,000원 가격 있죠? 네. 5,000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지금 5% 더 사실 생각이시죠? 아니 돈은 더 있기는 있는데 그냥 한 5%만 더 네, 살라고요. 5%만 더 사세요. 그냥 5%만. 예. 그래서 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그냥 1%씩 내가 그때 그 밑에서 조금씩 담아 놓는 거예요. 한 번에 다 5% 사지 말고요. 예. 밑으로 떨어질수록 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 오늘 사고 이틀 후에 사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단가를 떨어뜨리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네네. 대우건설은 그러면 아마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해서 비중 네. 낮추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안암전자고요. 네, 아남전자? 네, 2,710원에 매수했고요. 네, 12%입니다. 19%요. 12요. 12%요. 네, 예. 그래요. 지금 아남전자가 이제 네. 삼성 쪽하고 지금 네. 연결돼서 네. 좀 이슈가 들어왔어요. 네, 항상 삼성 쪽과 연결돼서 항상 재료가 들어오거든요, 이 기업이. 네, 그래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아, 그걸 보고 사셨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그거랑 네. 네. 이명박 대통령 사면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샀어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도 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이. 네. 왜냐하면 네. 그 이슈라는 게 재료라는 게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요. 또 네, 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네. 아남전자의 경우에는 주가가 네. 이 위쪽으로 막 꼬리라고 하죠. 윗꼬리. 네, 예, 예. 진짜 무섭게 윗꼬리 탁 이제 그 침이 올라온 것처럼 탁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캔들이. 예. 그런 캔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단타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남전자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한번 네. 시세 딱 올라왔을 때 그때 잘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네. 아직은 시세는 이제 어제 근데 주가가 올라가다 확 밀려버렸네요. 6%까지 네, 올라갔다. 그냥, 네. 아이고. 2,800원 이상 올라갔다 쭉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근데 팔까 하다가 안에 네. 팔았어요. 근데 아남전자가 원래 이래요. 보시면 여기 한번 쫙 올라왔죠.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네. 확 빠져버리잖아요. 네, 예. 또 확 올려요. 또 확 빠져요. 네. 원래 네. 성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타를 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네. 파세요. 지금 아직은 이제 올라왔다가 네. 한번 눌렸잖아요. 그래서 네, 예. 다음에 반등 나오면 뭐 2,900원 위쪽으로 한번 딱 쏘아 올리면 네. 그때 팔고 나오세요. 그런 식으로. 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이, 호롱이 어떻게 이게 잘 앞으로 회사가 좀 괜찮아질려나 하고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는 그 우선주가 19,500원에 사놨고 우선주예요? 한 20% 정도 돼요. 코오롱 우선주를 19,500원에 20% 사셨다는 거죠? 예, 아, 우선주를 사셨어요? 예. 주식 혹시 언제 그 주식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래서 우선주를 그래서 사신 거예요. 보통 이제 우선주라는 건 우자가 붙잖아요, 뒤에. 그죠? 그리고 우자가 붙지 않는 건 보통주란 말이에요. 코오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주식은. 보통 주식을 매매할 때는 보통주로 거래를 해요. 왜냐면 유동성이 풍부하거든요. 거래가 활발해요. 근데 우선주는 그렇겠죠. 보통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주식가가 올라와서 내가 팔려고 해도 밑에서 매수하려는 물량들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와도 매수하는 그 물량들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주식은 보통주를 하시는 게 좋아요. 코오롱을 사려고 한다면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로. 근데 네, 지금 매수 가격이 19,500원이면 이 회사는 이제 우선주의 특징이 뭐냐면 또 거래가 확 들어왔다가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빠져요. 그래서 지금 코오롱이라는 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주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걸어놓고 팔지 않으면 팔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19,5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그냥 2만 원 가격에 그냥 걸어 놓으세요. 매일매일. 갑자기 언제 또 치고 올릴지 모르니까요. 그래요? 매일매일 그냥 그럼, 아침에 2만 원에 그냥 매도를 미리 걸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도 지금 현재 네. 저기가 안 나가잖아요. 그만큼. 어떤 거요? 저기가 네. 시세가 지금 19,500원도 지금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전에도 그러다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 빠진 거잖아요. 이때. 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니까. 우선주가 거래가 좀만 들어도 확 올라갔다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걸어놓고 팔지 않으면 올라오는 걸 못 봐요. 내가. 네. 네. 올라온지도 몰라요. 언제 올라왔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주는 진짜 거래를 엄청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간혹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종목은 캠시스고요. 캠시스. 네. 예. 그 가격은 매수가는 2,150원이고 네. 비중은 35%입니다. 2,150원에 30%예요. 35%. 35%요. 예. 지금 안 팔고 계신가요? 지금 안 팔고 계신가요? 예, 저번 달 말쯤에 샀는데 네. 요즘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네. 또 소카 상장이랑 또 맞물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홀딩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 소카 상장 전까지는 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주가라는 건 이제 주식을 또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주식은?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1년 정도 됐으면 아마 알만 하단 말이죠. 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죠? 예. 주식이라는 게 항상 어떤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요? 올라가든가요? 아니면 떨어지든가요? 예, 올라가죠. 아니죠. 재료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요. 재료가 나오면 떨어지죠. 그렇죠. 예. 예전에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닐까요? 지금 또 중국에서의 전기차 같이 공동 개발 소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정이 있다면 그 일정 전에 주가는 보통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올라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은 캠시스가 이제 지금 25%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상한가를 혹시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도 하잖아요. 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상한가를 못 가면 확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장중에 2,9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냥 팔고 나오시고요. 2,900원 손절가 잡고. 근데 만약에 기다렸다가 이제 후반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상한가를 못 들어가요. 그래도 파세요. 네. 상한가 들어가면 그냥 다음 월요일로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상한가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갔다. 그러면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일단 여기서도 조금 물량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할 매도를 좀 해볼까요? 네. 최소한 3분의 1을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대응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